채무자의 사정을 뭐 처음에는 이해한다 이렇게 하다가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회생파산연구소 이상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댓글로도 상담으로도 꽤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는데요.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는데 고소를 당했다.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할 수 있냐? 이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.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렸을까요? 여러분, 많이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권자를 포함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제외한 채무조정제도는 사적인 방식이라서 채무자가 뭐 어떤 진행기관이랑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만 진행하는 제도거든요. 근데 공적구제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가지고요. 진행할 수 있는 채권에 제약이 없습니다. 이 말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해서 거래처에 대금이 좀 밀렸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, 지인, 친인척에게 빌린 대여금도 포함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근데 이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데 바로 비면책 채권입니다. 저희가 비면책 채권이 뭐냐? 이것도 예전에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.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하면 안 되는 채권을 몇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알려드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. 요즘 상담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채권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소를 당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이 되냐 개인파산이 되냐 뭐 안 된다 이런 걸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채권자가 경찰서에 가서 이 채무자 사기꾼이에요, 내 돈 떼먹었어요 라고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실제로 이 채무자를 수사를 해서 사기 혐의가 있다라고 확정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채권을 포함해서 사건 진행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. 그럼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, 그래서 벌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하면요, 그러면 그 채권을 포함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좀 문제가 있겠죠.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순간 그 채권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규정하는 비면책 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내 돈 빌려간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라고 고소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사실 금융권에서는 많이 고소하지 않고요. 그럼 누가 많이 할까요? 당연히 개인들이겠죠. 근데 이런 개인 채권자들의 채무를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밖에 없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을 뭐 처음에는 이해한다 이렇게 하다가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채권이 곧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별도로 변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결국 그 고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. 진짜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기망해서 돈을 빌렸다는 게 아니라면 사실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요. 근데 만약 거짓말을 해서 투자금을 받았다거나 채권자를 속여서 대여금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그 고소한 채권자에게 채무는 면책받기가 어렵고요. 변제를 모두 해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요즘 댓글이나 상담에서 고소당한 채권을 포함해서 개인회생,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냐, 면책받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? 네, 맞습니다.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자,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이 점 참고하셔서 상담 때 꼭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100%를 다 갚을 건데 이 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.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그 사기 채권을 빼고 나머지 채권만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? 제 의견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, 채무자가 모두 좋으려면 무조건 채권을 넣는 게 좋습니다. 왜냐? 채무자는 일단 당장 돈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하는 거겠죠? 그러니까 채권자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개인회생에서 일단 채권으로 넣고 매달 변제금을 배당받는 것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거고요. 개인회생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나머지 금액을 추심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부 기간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. 가끔 사기 채권은 빼라 뭐 이런 보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채권자,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이 채권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양측에 좋다라는 말로 저희가 개인회생법원을 저희가 설득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으신 채무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오늘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채권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. 적어도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판단한다 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, 개인파산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